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하는 병, 대인기피증이라고 그랬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인기피증은 증상이에요. 대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피하고 싶어진다. 그런 증상인데요. 요즘에는 원인이 정리가 되어서 원인 중심으로 병명이 바뀌었습니다. 사회, 불안, 장애, 그래요. 사회는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끼리는 괜찮아요. 그리고 나를 아예 모를 것 같은 사람도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대인기피증에 있는 사람들은 나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요. 나를 알 것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학교 같으면 학급에서 내가 친한 한두 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 나를 알 것 같은 사람이죠. 평소에는 알았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든 병이에요. 그게 사회고요. 불안은 만나면 긴장된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몸이 굳고요, 약간 어지러워지고요, 심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막 아프기 답답해지고요, 뒷목이 뭉치고요, 이런 게 불안 증상이에요. 그래서 사회 불안인 거고요. 나를 알 것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 몸이 긴장됐다 그런 말이에요. 장애라는 말은 잘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석 달도 쉽게 넘어가고 길면 6개월도 넘어갈 때 병으로 들어앉았다 그런 말이에요. 장애자라는 소리가 아니고 영구장애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기간이 상당히 지나는데 지가 알아서 잘 낫지 않는다, 치료를 좀 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회 불안 장애예요. 원인은 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나름 괜찮은 상황이라고 평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괜찮을 것 같은 만큼 못한 거라고 나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한의학 병명은요, 비접 그래요. 비자는요, 자기 비하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낮게 생각한다. 접자는요, 두근거린다, 긴장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낮게 생각하니까 긴장된다, 똑같은 말이죠. 아주 오래된 병명이고요. 근데 이제 불안만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되는데요. 불안이 두 가지 감정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나의 이 모자란 면을 저 사람이 알게 될까봐, 그래서 불안해요.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는 분명히 모자란데 이 모자람을 저 사람이 눈치챌까봐, 나를 알 것 같은 사람이, 그래서 불안한 거고요. 그래서 긴장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걸 들킬까 봐서, 그래서 또 긴장해요. 양가 감정 그래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존재한다고.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불안을 훨씬 더 증폭시켜서 심하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막 밖에 나가고 그래요. 물론 나가면 좋아지죠. 나가면 좋아지는데, 근데 수업 시간마다 나가야 된다고요. 선생님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증상이 있어서 쉬는 시간에 나와 있다가 다시 선생님 들어오면 그 다음에 슬그머니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양가 감정이에요. 한의학 치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안은 무조건 다 있는 거고요. 긴장은 첫 번째는 의심이 생긴 병이에요.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있는데 꼭 나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좀 듣기 싫은 말로 말하면 피해망상이죠. 근데 요즘 말로는 편집증이라는 병명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치우친 거에 너무 집착하는 생각이란 말인데, 이거는 사회불안장애 낫고 나면 같이 나서지면 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의심이 들 정도 되면 많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한방 신경안정제를 쓰는데요, 용골이라는 약재 씁니다. 두 번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인데요. 대인기피증에서 가슴 두근거리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심장이 좀 약해져서 자율신경계가 많이 긴장하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심장이 이제 힘들어지고 심장이 안정이 좀 덜 되는 경우죠. 심장 안정시키는 거, 감초, 대추 이런 차들 마시면 도움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계속 시달리다 보면 피곤해져요. 근데 이 피곤의 성격은 중추피로, 뇌 문제거든요. 뇌가 피곤해지는 이유는 체액, 신경전달 물질들의 상태가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요. 체액이 깨끗해지면 되는데요. 전문약재로 반하, 알만한 약재로는 생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강을 차로 마시면 체액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대인기피증에 있으면 대부분 있는 증상인데요, 가슴 답답한 겁니다. 근데 가슴 답답한 거를 물론 긴장하지 않으면 다 치료되죠. 근데 조금 더 약재 면에서 생각한다면 나머지 기본적인 약재 들어가는 거 플러스 소화를 좀 신경을 많이 쓰면 돼요. 소화가 잘 되게 하면 가슴 답답한 게 조금 덜 해요. 조금이라도 체기 있게 생겼다 그러면 소화제를 그냥 갈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목 뒤에 근육 긴장이 너무 심해서 머리까지 아픈 경우에요. 거의 고정되어서 한 군데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풀어주는 거죠. 긴장성 두통이긴 해도 완전히 이게 그랬다 안 그랬다 한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뭉쳐있는 것을 풀어주는 치료를 합니다. 이거는 낫을 때까지 불안 증상하고 상관없이 침을 맞거나 피를 빼거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상 치료 방법은요, 교실에 들어가면 그런 경우에 교실에 들어가기 전, 아예
집에 나갈 때부터 한숨 쉬는 거예요.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긴장을 해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활성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건데, 계속 한숨을 쉬어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이 균형을 맞추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산소가 많이 많으면 이게 뇌가 힘들어지니까 산소만 덜 들어오게 하면 돼요. 한숨을 많이 쉬어서 들어오는 숨을 줄이면 그때 가서도 덜 그럴 수 있고요. 갔는데 너무 긴장돼서 이미 이게 긴장이 와버렸다 그러면 시원한 데 나와서 한숨을 계속 쉬는 거죠. 한숨은 입만 크게 벌리면 됩니다. 크게 소리 안 내도 코로 들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입만 벌리고 어깨도 들썩거리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의 한숨을 5분 정도만 쉬어줘도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